90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파워싱킹. 저자 김병완. 출판일 2024년 4월 17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부와 성공을 이루는 상위 1%의 생각혁명을 알자. 책 소개. 미래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자의 것이다. 파워싱킹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지금 당신 돈이 없는가? 재능이 없는가? 학벌도, 스펙도, 체력도 부족한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생은 망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방구석에 앉아서 하루하루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평생 실패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오직 생각의 관점만 바꾼다면 평범한 당신도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여기 수십만 독자의 인생을 바꾼 1시간의 한 권 퀀텀 독서법의 김병완 저자가 새로운 성공의 자본을 제시한다. 독서와 책쓰기를 뛰어넘어 인생을 반전시키고 성공을 창조하는 남다른 생각의 힘, 바로 파워싱킹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의 것이다. 지금 바로 파워싱킹하라.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저자 소개. 저자 김병완. 컨설턴트.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독서법 학교 김병완 칼리지 대표. 수평 독서이자 양의 독서인 퀀텀 독서법 수업에 이어 수직 독서이자 질의 독서인 초서 독서법 수업까지 양과 질의 조화를 추구하는 독서법 학교를 운영한다.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저자되기 프로젝트와 평범한 독서가들을 독서 천재로 도약시키는 독서 스킬 향상 프로그램 독서혁명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10년 800명 작가 배출, 8,000명 독서법 수강이라는 성과를 창출해내기도 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위대한 성공은 위대한 생각, 파워싱킹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넘치는 돈, 똑똑한 머리,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인 지위, 시간이 흘러도 20대처럼 건강한 육체,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이 책을 펼쳐둔 당신은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 성공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러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성공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파워싱킹의 저자인 김병완 대표는 누구나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생각부터 하는 것이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전에 상상했던 것에 불과하다. 윌리엄 블레이크.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온 시대의 위인들은 모두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왔다. 자본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은 가지고 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머리가 나쁘니까 돈이 없으니까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수십 가지 만들기를 이제 그만 멈추고 자신이 꼭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고 생각하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우리는 파워싱킹을 하면서 원하는 삶을 이루어왔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오늘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도 그려나갈 것이다. 생각의 한계란 없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위대한 성공은 늘 위대한 생각, 파워싱킹에서 시작되어 왔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생각이 내일 당신의 삶이 된다. 모든 성공의 원천, 파워싱킹. 정말 생각만 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수많은 독자를 독서법과 글쓰기의 길로 인도해온 저자는 자신의 사례를 들며 모든 것이 생각, 그 중에서도 성공을 바란다면 더 간절히 파워싱킹하라고 이 책에서 말한다. 과거 김병완 대표는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었다. 40대 백수 무직자의 가장이었던 그는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매일매일. 그러고 나서 3년간 1만 권의 책을 읽으며 독서의 임계점을 독파하고 새로운 세상, 즉 세상에 없던 독서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10년간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하고 800명 이상의 작가를 배출한 책쓰기 코치이자 세계법인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그는 말한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 비결이 바로 독서 혁명과 책쓰기 혁명이 융합된 결과인 생각혁명, 즉 파워싱킹이라고. 저자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아무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파워싱킹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생각에 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 생각은 가장 강력하고 창조적인 에너지이며 창조 그 차제이기 때문이다. 꿈꾸고 간절히 바라면 행동하게 되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은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뀐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위대한 거인들의 놀라운 비밀을 담은 책.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게 바로 당신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꾸준히 자신의 일만 한다. 수많은 회사 역시 그저 평범한 회사, 그저 좋은 회사, 그저 망하지 않는 회사에 머무른다.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회사가 그토록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좋은 사람과 회사는 차고 넘치지만 위대한 사람과 회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 바로 평범하고 좋은 회사들이 절대로 위대한 생각, 즉 파워 싱킹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린다. 평범한 생각은 이렇게 위험하다.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 문학가, 예술가, 과학자 그리고 기업가들은 모두 파워 싱커였다. 그들은 모두 남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혁신했다. 강력하고 남다르고 큰 생각은 천재에게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었다. 빌 게이츠는 CEO 재임 시절 매년 생각 주간을 가졌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늘 남다르게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한 끝에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 자신의 회사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직원이 말한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는 위대함을 생각하면 위대해지고 작은 것을 생각하면 아주 작아지는 존재다. 걱정과 두려움은 삶을 시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치유하고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며 효율성을 높여준다. 우리를 한계 안에 가두는 것은 바로 생각이다. 모든 일의 시작 역시 바로 생각이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생각하라. 모든 성공의 원천은 바로 파워싱킹이다. 지금부터는 의도적으로 생각하라. 최대한으로 생각하라.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루저 싱커에서 벗어나 파워 싱커로 가는 길. 돈이 없는가? 재능도 없는가?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는가? 그리하여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하루하루를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파워싱커가 되어야 한다. 파워싱커가 되는 순간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와 성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진 게 없으면 만들면 된다. 돈도, 재능도, 기술도, 학벌도, 스펙도, 미래도 새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지금부터 바로 그 어떻게를 알려주겠다. 나는 과거 몇 년간 백수이자 무직자였던 적이 있다. 말 그대로 가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스펙을 키웠고 재능을 만들었다. 나아가 세상에 없던 독서법을 깨우치고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수업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독서법 코치, 책쓰기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나는 30대에는 직장인이었고 40대에는 백수 무직자였다. 하지만 50대가 되어서는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 나를 도와준 것은 독서와 책쓰기였다. 40대 백수 무직자가 10년 동안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800명 이상의 작가를 배출한 유일무이한 책쓰기 코치, 세계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 비결은 바로 독서 혁명과 책쓰기 혁명이 융합된 결과인 생각 혁명, 즉 파워싱킹에 있었다. 남과 다른 강력하고 위대한 생각. 이런 생각을 파워 싱킹이라고 부른다. 파워 싱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다만 누구나 쉽게 파워 싱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40대 중반부터 생각 혁명을 경험했고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도약했다. 내가 가진 생각의 모양에 따라 부와 성공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범한 내가 성장한 비결은 3년에 1만 권이라는 많은 양의 독서였다. 내가 만약 독서의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책값만 날리는 무능력한 독서광으로 지금도 궁핍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나처럼 백수로, 무직자로, 어제까지는 별 볼 일 없던 이들이 독서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생각혁명 덕분이다.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 생각을 혁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책값만 날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과 책값의 수백, 수천, 수만 배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책을 읽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다. 생각이 나약하고 부정적이고 작다면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책값만 날리는 사람이 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 선생은 독서하고 글 쓰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우몽을 들었다. 우몽은 책을 아무리 읽고 배워도 여전히 어리석고 어둡다는 뜻이다. 나는 독서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우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생각의 혁명,
즉 새롭고 강력하고 놀라운 생각인 파워 싱킹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가? 우몽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몽에서 벗어나고 생각혁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파워 싱킹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나 역시 우몽에서 벗어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직장도 다니지 않고 돈벌이도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책만 읽어도 꼬박 3년, 1만 시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만약에 남들처럼 직장에 다녔다면 아마도 10년, 20년 독서를 해도 우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가 우몽에서 벗어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더 빨리, 더 쉽게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생각의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이순신 등 우리가 잘 아는 성공의 아이콘들은 모두 독서를 통해 우몽에서 벗어나 생각혁명을 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은 파워 싱커였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업,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영웅으로 불리며 역사에 남은 이유는 전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탁월한 전략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남보다 열심히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른 생각을 했다. 창조적인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충무공행록 을 보면 이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생각혁명가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신에게 전선이 아직도 13척이 있습니다. 죽으림으로 막아 지키면 오히려 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그의 남다른 생각은 결국 놀라운 현실을 창조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폐잔병으로 구성된 조선 수군과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쳤고 세계해전사에 기록될 대승을 이끌었다. 위대한 파워 싱커 중에 한 명, 스티브 잡스. 영원한 혁신의 아이콘인 그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신가가 되었을까? 재능, 열정, 기술도 있었지만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남과 다른 강력하고 큰 생각에 있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애플의 광고 문구였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카피대로 스티브 잡스는 남과 다르게 생각했고 결국 위대한 혁신가로 불렸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나는 파워 싱커라고 부른다. 파워 싱커는 생각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한 사람, 새로운 부와 성공을 창조한 사람을 말한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의 말처럼 인류 역사는 결국 위인들의 전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많은 위인을 탄생시킨 것은 무엇일까? 위대한 선진 교육이나 자본주의 체제였을까? 아니다. 위인을 만든 첫걸음은 역시 남과 다른 강력하고 큰 생각인 파워 싱킹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력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당시로서는 놀랍도록 급진적인 정치 철학 덕분이다. 그 결과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창제한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남과 다른 강력하고 큰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부와 성공을 결정하는 도구, 파워싱킹. 현재 당신의 모습이 어떤지는 상관없다. 당신은 오늘부터 인생과 미래를 눈부시게 창조해 나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워 싱킹을 배우는 것이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이끌어온 사람들처럼 개인적 부와 성공을 누린 사람들을 찾아가 직접 파워 싱킹에 대해 배우면 좋을 것이다. 파워싱킹은 단순히 개인의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창조해 나간다. 믿을 수 있겠는가? 손톱 크기보다 작은 씨앗이 엄청나게 큰 거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이 책을 펼쳐보라. 끝까지 다 읽게 되었을 때 강력하고 새로운 남다른 생각들, 즉 파워싱킹으로 머리가 꽉 차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자신으로 재창조될 것이다. 그러한 파워싱킹은 최상의 삶과 위대한 부와 성공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리다. 첫째는 남과 다른 강력하고 큰 위대한 생각으로 세상과 인생을 창조해가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열심히 일만 하고 노력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전자의 사람들, 파워 싱커들이 부와 성공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고, 후자의 사람들이 노동의 99%를 도맡아 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끝없이 일을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들의 지갑은 항상 비어 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까? 당신이 매일 하는 생각의 종류와 성격, 생각의 수준과 차원 때문이다.
즉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생각을 하고 루저들은 루저가 되는 생각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하다. 대부분 너무나 평범한 생각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인 노멀 싱킹이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노멀 싱커에 속한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가난하고 실패만 하는 루저들은 보통 나약하고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무엇보다 작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인생이 망하게 이끄는 생각들을 나는 루저 싱킹이라고 부른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루저 싱커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와 성공을 창조하는 파워 싱킹이다. 남과 다르고 강력하고 놀랍게 큰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파워 싱커이다. 인류의 발전은 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건들의 창조로 이루어졌다. 어제까지 없던 도시가 생겼고, 어제까지 없던 무역 항로가 만들어졌으며, 어제까지 없던 은행이 발명되었고, 어제까지 없던 인쇄기술이 새로 등장하고, 어제까지 없던 과학이, 의학이, 종이가, 자본주의가, 회사라는 시스템이, 인터넷이, 비행기가,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창조되었다. 이 모든 발전과 성장, 혁신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파워 싱커들이었다. 평범한 생각, 나약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위대한 이들은 하나같이 생각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고 그것을 생활 신조로 삼았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성공 철학을 집대성한 책의 제목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리라라고 지었다. 왜 일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라고 했을까? 생각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학의 거장이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이기도 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라라고 말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 생각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오직 인간만이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알아낸다라고도 말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나는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그게 만유인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반드시 1년에 2번씩은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동떨어진 외딴 별장에서 생각만 하는 기간인 생각주간을 가진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임원들과 간부들에게도 모두 일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똑같이 생각주간을 가지도록 권장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 IBM의 창립자인 토머스 왓슨이 강조한 것도 역시 THINK 생각하라이다. 투자의 규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인 워런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 말한다. 1990년대 초 적자의 IBM을 살린 것도 역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데이비드 슈워츠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키나 체중,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들은 생각의 크기에 따라 평가된다. 파워 싱킹은 바로 남과 다른 강력하고 큰 위대한 생각이다. 생각의 크기, 생각의 힘, 생각의 종류, 생각의 범주, 이 4가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파워 싱킹이다. 생각의 크기가 크고 힘이 강력하고 평범하지 않고 남과 다르고 위대한 생각이다. 남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남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인생은 생각의 결과이다. 오늘 하는 생각은 내일을 창조한다. 부를 생각하면 부를 창조하고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을 창조한다. 부, 성공, 가난, 실패 모두 다 당신이 만든 것이다. 평생 잠재의식을 연구했던 긍정심리학의 대가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의 힘에서 잠재의식과 생각의 관계에 대해 말한 그는 인생은 모험이 되어야 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의 대단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나날이 생존 경쟁에 허덕이느라 살아있는 존재의 경이로움을 맛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다. 머피에 따르면 시대의 위인들이 가졌던 비밀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의 힘을 찾아내어 그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다. 나의 미래는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습관적인 사고와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최고의 것을 기대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생각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스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생각하는 일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생각한다는 행위는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인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려면 자신의 생각을 노트나 종이에 꾸준히 적어놓기를 추천한다. 자신의 생각을 수시로 되새기고 다잡을수록 노트에 적은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더 깊어지고 커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잠재의식의 힘을 최대로 끌어내려면 특정한 신체 부위의 기술을 연마하여 뇌의 변화를 유도하는 연구를 보면 상상이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버드 의과대학교의 메디컬 센터 센터장인 알바로 파스쿠알 레오네는 이와 관련해 놀라운 일을 해냈다. 그는 인간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가소성 혁명이 일구어낸 인간 승리의 기록들을 담은 책 기적을 부르는 뇌를 보면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스페인의 위대한 신경해부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산티아고 라몬 이카알은 생각이 뉴런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라몬 이카알은 자신의 이런 주장을 증명할 수단이 없었다. 파스쿠알 레오네는 생각이 실제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 그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일련의 멜로디를 가르치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에서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그룹 피실험자들은 실제로 피아노 건반을 치지 않고 상상으로만 하루에 2시간씩 5일 동안 멜로디를 연주한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멜로디를 듣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실제로 곡을 연주하면서 훈련하게 했다. 첫 번째 그룹은 생각만 하는 정신훈련 집단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실제로 연주하는 신체 훈련 집단이다. 과연 생각만으로도 훈련 효과나 연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결과는 놀라웠다. 두 집단 모두에게서 뇌 지도의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즉 놀랍게도 정신훈련만으로 실제 곡을 연주할 때와 똑같이 운동계 안에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5일이 지났을 때 근육으로 보내는 운동 신호에서의 변화는 양 집단에서 똑같았고, 상상 연주의 정확도는 실제 연주가 3일째에 보여주었던 정확도와 같았다. 인간은 단순히 상상만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행동을 상상하는 것과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생각만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뇌 스캔을 해보면 생각할 때 뇌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행동할 때와 같게 활성화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근육을 사용하는 상상이 실제로 근육을 강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은 실력과 성과를 좌우한다. 상상만 해도 실력이 향상된다. 이것이 파워 싱킹의 위력이다. 뇌는 몸과 마음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몸이 움직이면 뇌가 반응하듯 마음이 움직이면 또한 뇌가 반응한다. 몸과 마음은 뇌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놓고 상상만 해도 실력이 향상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잠재의식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잠재의식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책이 있다. 바로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다. 그는 모든 시대의 위인들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의 힘을 찾아내어 그 힘을 발휘할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운명마저 바뀌게 되는 이유가 잠재의식이 그 사이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피는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생각이며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먼저 고용주나 상사 혹은 연인이 자신의 승진을 축하해주고 있는 장면을 상상한다. 그 장면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몸짓을 보며 마치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느껴야 한다. 머피는 이 연습을 자주 계속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장면이 가득 차게 되며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잠재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을 깨워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생각과 상상이다. 우리의 미래는 곧 생각의 잠재의식화이다. 머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와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 무한한 지성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은 우리 것이며 우리 미래는 눈부시리라고 단언해야 한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최고의 것을 기대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놀라운 잠재의식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작동하고 움직여준다. 즉, 파워 싱킹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 톰 버틀러 보더는 내 인생에 탐나는 자기계발 50이란 책에서 잠재의식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에 반응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잠재의식이 습관적인 행동과 생각에 반응한다고 말한다. 잠재의식은 윤리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중립이며 좋든 나쁘든 일상의 습관을 모두 받아들인다.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어뜨리고는 그것이 일상 속에서 문득 드러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일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나쁜 일들은 이미 잠재의식 속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가혹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잠재의식을 잘 인식하면 돌파구도 마련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를 조절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우리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깨울 수 있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고, 바라는 일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평생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 독서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파워 싱킹의 도구로 책 쓰기를 제외하면 이 세상의 독서보다 더 나은 방법을 나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독서와 책 쓰기를 평생, 오늘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자로 성공한 비결은 독서 덕분이다. 그는 남들보다 몇 배 더 많은 독서를 통해 남들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사고와 의식의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왜 어떤 사람은 독서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큰 성공을 거두지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독서를 해도 인생은커녕 일상도 변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 차이를 독서에 존재하는 임계량이라고 설명했다. 즉, 물이 끓으려면 반드시 물의 온도가 섭씨 100도를 넘어야 한다. 이것처럼 독서를 통해 우리의 의식과 사고의 도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집중적인 독서, 즉 독서하는 시간과 독서하는 양이 일정 수준의 임계량을 독파해야 한다. 독서를 통해 위대한 인생으로 도약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마치 물을 끓일 때 쉬지 않고 끓이듯 독서를 할 때도 집중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책을 독파해낸 적이 있었다. 집중적인 독서의 경험과 시기를 통해 독서의 임계치를 돌파해낸 것이다. 평소에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 결코 나쁜 독서 습관은 아니다. 하지만 독서의 임계량을 독파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집중적인 독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물을 끓일 때 오늘 조금 끓이고 내일 또 조금 끓이고 한다고 해서 물이 끓는 것은 절대 아니다. 책에 빠져들어 미친 듯이 책을 독파하고 책이 자신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 그것이 3개월 동안이든 3년 동안이든 말이다. 에디슨은 학창 시절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통째로 읽어버린 경험이 있고, 빌 게이츠는 초등학교 졸업 전에 다른 사람들이 평생 읽는 독서량의 몇 배가 되는 책을 독파했고, 버핏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6살 때부터 비즈니스 관련 서적을 읽을 정도로 독서를 많이 했다. 이런 독서 집중 경험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파워 싱커로 도약했던 것이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결국 의식과 사고의 수준을 확장하고 향상함으로 도약을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독서가 이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독서를 해도 독서 시간과 책값만 날리는 그런 껍데기 독서만을 하는 것인가? 생각혁명을 위한 세계 최강의 도구, 독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하고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오른 빌 게이츠는 제대로 된 독서를 통해 파워 싱킹의 위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몸소 체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달과 6펜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서머신 몸도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에서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생활의 발견으로 유명한 중국 작가 리니탕은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자기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손에 책을 들기만 하면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별천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별천지에 있는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파워 싱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파워 싱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이며 낭비이다. 소크라테스도 말하지 않았던가?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한 것을 가지고 쉽게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이다. 수많은 전문가가 책만큼 큰 위력을 가진 자기계발 도구는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계발 작가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영 석학들도 독서를 강조한다.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이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 철학자로 불리는 게리 해멀 교수는 꿀벌과 게릴라라는 책을 통해 책을 읽지 않게 되면 평생 현재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잘 지적해 준 적이 있다. 그는 모든 비즈니스 혁명은 자기 혁신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그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꿀벌로, 책을 읽는 사람은 게릴라로 비유한다. 즉,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평생 똑같은 수준에 머무른다. 책을 읽는 사람은 갑자기 출세를 하거나 사업에 성공할 기회를 얻는다. 인생을 바꾸는 혁신은 평소에 꾸준히 독서를 해서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점진적인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혁명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일을 폭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치 게릴라처럼 말이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버핏은 지금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시간을 책을 읽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성공하기 전에 한창 때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의 말이 있다. 이 말은 그가 독서의 중요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으로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인 셈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배 없이 해전에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책 없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남다른 생각만이 사업에 성공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처럼 기업을 하기 힘든 곳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창출해낸 고 이건희 회장의 비결도 바로 남과 다른 생각이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처음 취임했던 40년 전에는 삼성은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이류나 삼류 회사였다. 당시 삼성과 규모가 비슷한 회사는 국내에도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30년 만에 이건희 회장은 300배 성장이라는 엄청난 도약을 이루어냈다. 1987년 삼성의 시가총액은 1조 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맡아서 경영하고 나서 30년 후인 2017년에는 300조 원으로 도약을 했다. 이건희가 삼성그룹 회장이 된 직후 삼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올린 후쿠다 고문에 따르면 삼성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체계도 잡히지 않은 구멍가게와 같은 회사였다. 삼성전자에는 삼성병이 있다. 소비적이며 비계획적이고 철저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마이크로와 매크로도 구분하지 못한다. 삼성병을 고치지 못하면 삼성은 망한다. 이것이 일본인 고문이 올린 후쿠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삼성에는 제대로 된 상품기획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설프게 흉내라도 낸 상품기획서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후쿠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 또 이런 대목이 있다. 오늘날은 디자인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삼성 사람들은 패션 디자인에만 집착할 뿐 공업 디자인이나 상품 디자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때 아직도 상품 기획서가 없는 회사가 삼성이다. 아무리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세계 최강의 기업들조차 변혁의 시대에는 추풍낙엽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지금의 기업 상황이다. 소니나 노키아 같은 전설적인 기업들도 거의 망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다.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삼류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끈 비결이 있다. 바로 사색과 입체적 사고를 하는 습관 덕분이다. 관찰하고 사색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훈련된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입체적 사고 능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건희 회장은 파워 싱킹의 대가였다. 강력하고 남다른 큰 생각을 누구보다 잘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선진국을 배우라는 아버지 이병철의 권유로 일본에서 생활했는데 외로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수천 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고 훈련을 하게 되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은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만들었다. 그저 생각 없이 화면만 보면 움직이는 그림에 불과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보면 한 편의 소설, 작은 세계를 만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려면 처음에는 무척 힘들고 바쁘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만들어진다. 음악을 들을 때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또 일할 때도 새로운 차원에서 눈을 뜨게 된다. 생각 없이 화면만 보면 움직이는 그림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도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단순한 시간의 흐름과 일상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삶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발전과 성장이 없다. 창조성,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과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 뛰어난 자들이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낸다. 세계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낸 빌 게이츠, 애플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IBM을 창업한 토머스 왓슨,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을 만든 이건희는 모두 파워싱커였다.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으로 성공한 것이다. 그들의 손은 머리를 도운 것뿐이다. 사업가이자 성공학 작가 클로드 브리스톨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능력이나 기술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기업가, 위대한 투자가,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생각의 달인이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 세상도 결국 인간의 생각이 창조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되돌아와서 우리와 우리의 미래와 삶을 형성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간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 큰 새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는 방법은 우리 내면에 위대하고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남과 다른 강력하고 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남과 다른 강력하고 큰 생각인 파워 싱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운명의 물결에 자신을 떠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파워싱킹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 파워싱킹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정신을 강하게 하고 몸에 힘을 부여하고 삶의 활력이 넘쳐나게 한다. 우리 인간은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진다. 파워 싱킹을 하면 인생을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루저 싱킹을 하는 사람이 되면 죽은 물고기와 같이 물살에 떠밀려 생명을 연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생기가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 생각은 가장 강력하고 창조적인 에너지이며 창조 그 자체이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전용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6시간이 넘게 걸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생각을 하면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10배 이상, 심지어 100배까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뀐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생각이 결국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고 부와 성공을 창조하거나 가난과 실패를 창조한다. 부와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생각에서 비롯된다. 부와 성공과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성공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남과 다른 강력하고 큰 생각을 해야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부자의 삶을 만들어가고 부자로 이끄는 것은 파워 싱킹이다.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파워 싱킹이다. 그래서 파워 싱커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목사이자 연설가 헨리 워드 비처는 우리가 인생을 놓고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는 신이 어떤 사람에게도 삶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묻지 않는다고 했다. 삶을 살지 말지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당연히 살아야만 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한다. 그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이미 삶을 시작한 우리는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생각혁명을 위한 파워 싱킹을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